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수억대 작품이 줄줄이 유찰, 미술시장 찬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인 폭락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미술 시장에도 숨고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양대 경매사의 5월 낙찰률 같은 경우에 서울 옥션이 75%, K 옥션이 83%로 연초에 비해서 꺾이는 추세입니다. 2월 이후에 완연하게 좀 감소세로 지금 접어들었고 25일에는 K 옥션 경매의 간판 작품이었던 것이 출품 취소가 되었습니다. 서울 옥션의 간판 출작품인 25억대 그리고 3월에 또 K 옥션에서 14억대 이 작품들이 출품이 번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시장 상승기에 위탁자의 변심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전시 기간 중에 마땅한 응찰자를 찾지 못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젊은 블루칩이라고 하는 이 빅3, 우우국원, 그 다음에 신선우, 문형태 작품도 2점만 출품된 상황이고 매월 경매가 열려서 피로도도 누적되었고 더 이상 시장에 나올 인기 작가의 대표작이 없다라는 것도 좀 정점에 좀 도달했다라는 얘기로 좀 가고 있고요. 가격 거품이 빠지는 시점을 대비해야 할 시기다라고 되어 있고 수백, 수천만 원대의 작품을 쫓아 몰려다니는 영리치를 보고 미술 시장의 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외 시장을 좀 보시면 거장의 작품 59점이 출점돼서 93%의 낙찰률이 벌어졌고 낙찰 총액은 1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홍콩 달러로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갖고 왔고요. 세계 3대 경매사인 크리스티, 그 다음에 소더비, 필립스까지 전년 대비 32% 증가해서 1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화랑기였던 2018년도를 넘어서는 수치이고요. 세계의 경매라고 불렸던 앤디 워홀의 1964년작인 총맞은 메릴린 이것이 이제 1억 9천만 달러에 낙찰이 됐는데요. 추정가가 2억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5천만 달러 좀 부족했다라고 보이고 있고 금융자산 하락기에 실물자산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5년간 주식보다 예술과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라고 또 밝힌 글로벌 세계 그 최고 투자 책임자도 있었고 현금은 쓰레기며 주식은 더 쓰레기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미술작품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선 블리칩과 미술사에 검증된 작품들만 팔리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만 갈 거다. 그래서 안정적 투자가 중요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도 중요하다. 자, 마지막 말은 사실 어느 그 시장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3,200, 3,300까지 달려갈 때 동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아무거나 사도 이거는 수익이 난다 라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지금 미술 시장에서 벌어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모두 다 올라갈 때는 다 무슨 작품이든 투자는 성공했겠지만 이제 다시 하락기 접어들고 다시 재상승할 때는 옥석가리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진짜 작품이 될 만한 것들 정말로 희소성이 있고 작품성이 있는 그런 작가들 것만 작품이 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서울옥션 일봉입니다. 자, 3%좀 넘게 오늘 시장에서 좀 빠졌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1차 상승기 이후에 쌍봉 찍고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소폭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 다시 상승, 다시 하락 기조로 좀 잡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본다면 좀 쓰리바닥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번 바닥이 마지막인 것 같고 요때로 본다면은 1차 상승하기 바로 직전 그 주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대는 뭐 추산하기 좀 어렵지만 2만원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요때 한번 바닥을 쭉 찍고요.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요거니까 요 기준점에 맞게끔 좀 오시면 될 것 같고 아니라면 이 월봉상으로 빨간색 20개월 봉선만 좀 보고 여기에 도달했었을 때 다시 한번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여기서 좀 놀 것 같고요. 다만 다음 달쯤 차트적으로 좀 본다면 그럴 것 같고 코스닥 4,200억 정도 되는 코스피 회사고 최근 매매별 동향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 그 다음에 기관도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NFT에 대해서 가격들이 다시 좀 출렁출렁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서울옥션의 자회사와 또 NFT 협력이라고 해서 뭐 위메이드가 좀 달라붙은 것 같고 뭐 달라붙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협력 관계이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네요.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고 그래도 이제 작년 이제 실적치들 최고치보다는 조금 부족한 게 나왔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2분기도 뭐 컨센서스를 좀 봐야긴 하겠네요. 아직 시장이 핫하게 올라갔을 때보다는 현재는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고, K옥션은 이제 신규 상장주잖아요. 오늘 2.5% 이상 좀 빠졌는데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이죠. 2천억 정도대 코스닥 시장. 네, 최고점을 찍고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K옥션입니다. 네, 상장가보다도 지금 훨씬 상장날 그 시초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좀 핫했을 때 잠깐 제외하고 나서는 완벽하게 좀 힘을 잃은 듯한, 거래량도 24,000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그 주수가 좀 적죠.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 매도 상황이고 기관도 매도 상황입니다. 네, 다음 달 8일에 기업 설명회 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 달이겠죠. 이번 달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고 3월에 보니까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신규 상장자 보니까 전에는 나와 있는 게 없고, 우선 34억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났지만은 매출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뭐 딱히 지금 요 정도 대목표 가지고는 저희가 뭔가 좀 관심 있게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고, 지금 상장된 지 한 달, 두 달, 세, 6달, 6개월치 이게 언제 상장했죠? 1월 28일? 1월 28일이면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아직 남았군요. 다음 달. 7월 28일에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보호예수 물량 나왔나요? 네, 뭐 아직 아무런 얘기 없죠. 네,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네요. 네, 보호예수 물량을 지금 좀 찾아보니까 일단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이고, 이제 여기 종목 분석을 한번 가보시면 여기 지금 주요 주주 이제 명부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도연숙, 도정희, 그다음에 이정자, 요 분들도 지금 6개월 물량이 풀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나머지 분들은 여기 명단은 없네요. 네, 없고, 유로 통상, 유로 아트리 코리아는 있긴 한데 이게 아마 유니 통상이겠죠. 네, 여기도 6개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6개월이면 풀립니다. 6개월 이렇게 되면 6개월로 좀 풀리는 게 좀 많긴 하네요. 우리 사주 이미 다 나왔고, 상장 주선인, 네, 기존 투자분 5개월치였고 뭐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좀 몇 개 나오고 1%대 나오고, 다음 달에 네, 유로아트 코리아에서 기타 주주로서 10% 정도 물량 갖고 있는 이 6개월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고, 전문 투자도 제니타스 인베스트먼트에서 1%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좀 됐네요. 한 11%, 12% 정도 풀릴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보긴 해야겠네요. 다음 달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네. 더 내려가면 뭐 그때 사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모가만 확인해 보면, 추가적으로 공모가만 확인해 보면, 네, 보실까요? 공모가 보시면은 2만원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거의 2만원. 아직도 좀 비싸긴 하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나오겠죠? 상단은 2만원. 네, 2만원이면은 지금 약 몇 프로인가요? 10%? 10% 정도 좀 넘게 지금 수익이니까, 아무래도 보유예수 물량 풀리면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과거 이게 언제인지는 지금 확인이 좀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 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 겨울이네요. 12월. 네. 작품이 아닌 작가에 투자하는 신종 NFT 사업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엮여있는 회사가 바로 한컴 위드입니다. 네, 한컴 위드. 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한컴 인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회사들이 이제 그 세종 1호를 쏘면서 여러 가지 좀 그 주가를 보면서 한컴 위드도 한번 봐드렸었는데, 네, 또 요런 기 한번 보게 됐네요. 네, 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1,000원짜리였던 주식이 10배 이상 정도 올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한 30%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2천억, 이거 기간에 매수는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었고, 또 사실 한컴 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 여기 나온 것처럼 화가 재능 NFT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좋은 건 없고 PR도 높고, 그래서 한컴위드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K옥션은 아직 물량이 좀 남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옥션은 조금 더 시기를 보자. 그리고 아직 NFT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 시야보다는 부정적 시야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